민서가, 나 이제 정말 혼자구나. 정자가 김미영이 체포된 후 식음을 전폐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가짜였다니. 내가 그렇게 바보였나? 할머니, 그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민서가, 혹시 우리 진짜 소정이는 정말 어디선가 엄마를 찾고 있을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소정아, 어디 있니? 엄마가 왔어. 정자는 또 그 악몽에서 깨어났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기억은 생생했거든요. 매일 밤 소정이 목소리가 들려서 잠들기가 어려웠어요. 다른 아이들 웃음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고, 길에서 비슷한 나이 여성을 보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뛰어가곤 했어요. 그날도 이렇게 맑은 가을날이었어요. 5살 소정이를 데리고 동네 놀이터에 갔던 그 오후, 정자가 벤치에서 잠깐 졸고 있는 사이, 그네에서 놀던 소정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그 끔찍한 순간 말이죠. 소정아, 소정아. 당시 정자는 놀이터 구석구석을 뒤졌어요. 목이 쉬도록 소정이 이름을 불렀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밤새도록 찾았지만 소정이는 마치 공기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없었어요. 경찰도 왔고 수색견도 나왔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계획적인 유괴로 보입니다. 당시 아이들을 해외로 불법 입양시키는 조직이 있었거든요. 담당 형사의 말에 정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누가, 왜, 우리 소정이를 해외 입양이라니. 그럼 영영 못 만나는 건가? 그 후 30년, 정자는 매일 소정이를 기다렸어요. 남편마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았지만 소정이에 대한 희망만큼은 놓지 않았어요. 남편은 떠나기 전에 말했어요. 여보, 소정이는 분명히 살아있을 거야. 해외에서라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 거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하지만 정자는 자책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날 놀이터에서 졸지만 않았더라면 매일 새벽 4시면 잠에서 깼어요. 소정이가 사라진 시각이 오후 3시였는데 왜인지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어요. 마치 소정이가 어디선가 엄마를 부르는 것 같았거든요. 혼자 사는 집은 죽음처럼 조용했어요. 매일 아침 소정이 사진 앞에서 인사하는 것이 의식이었어요. 소정아, 엄마 여기 있어. 언제 돌아올 거니? 엄마는 매일 기다리고 있단다. 혹시 외국에서 살고 있니? 한국말을 잊었을까봐 걱정돼. 사진 속 소정이는 그네를 타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라지기 바로 전날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왼쪽 볼에 작은 점이 있는 것까지 선명했어요. 정자는 그 점을 손가락으로 살며시 어루만졌어요. 엄마, 이 점 때문에 놀리는 애들이 있어요. 소정이가 그랬던 게 기억났어요. 우리 소정이는 점이 있어서 더 예뻐. 정자가 그랬더니 소정이가 활짝 웃었던 기억. 이웃들은 그런 정자를 안쓰럽게 봤어요. 정자 씨, 이제 그만 기다리세요. 30년이면 충분해요. 혹시 살아있다면 벌써 연락이 왔을 거예요. 하지만 정자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만약 소정이 돌아왔는데 엄마가 없다면? 만약 한국말을 잊어서 연락 방법을 몰라서 못 찾고 있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견딜 수 없었거든요. 오후 3시, 정자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시장으로 나갔어요. 혼자 먹을 반찬 몇 가지만 사면 되니까 금방 끝날 일이었죠. 소정이 사라진 다음 날 혹시나 해서 5살 여자아이 찾습니다라는 전단지를 들고 왔던 시장이었어요. 그때는 희망이 있었어요. 누군가 봤을 거라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소정이를 본 사람은 없었어요. 배추를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뒤를 돌아보니 젊은 여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어머, 정자가 황급히 달려갔어요. 그 여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단정한 옷차림에 깔끔한 외모였어요. 그런데 얼굴을 보는 순간 정자는 깜짝 놀랐어요.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었거든요. 눈매며 코 모양이. 그리고 특히 왼쪽 볼에 있는 작은 점이.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너무 똑같았어요. 괜찮으세요? 정자가 부축하며 물었을 때 여자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죄송해요. 요즘 빈혈이 심해서. 여자의 목소리가 나직했어요. 그런데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말투가 완전한 한국말 같으면서도 어딘가 어색한. 여자가 일어나려고 할 때 가방에서 물건들이 쏟아졌어요. 정자가 황급히 주워주려다가 떨어진 신분증을 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 정자의 세계가 멈춰버렸어요. 이소정 1992년 9월 15일생. 정자의 손이 떨렸어요. 1992년. 소정이가 태어났다면 정확히 그 해였어요. 그리고 이름까지. 이런 우연이 가능할까요? 아니, 우연이 아닐 수도. 혹시 정말로 이름이 소정이세요?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이소정이에요. 그런데 할머니는 소정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자는 온몸에 전율이 흘렸어요. 이름도 같고 생년도 같고 얼굴도 어딘가 닮았고 심지어 왼쪽 볼에 작은 점까지. 30년 전 사라진 그 아이가 이렇게 컸다면 바로 이런 모습일 거예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도 들었어요. 혹시 어릴 때 일 기억하세요?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소정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5살 이후부터밖에 기억이 안 나요. 해외에서 자랐거든요. 그전 일은 완전히 마치 지워진 것처럼요. 대답은 완벽했지만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이 보였어요. 정자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5살. 소정이가 사라진 나이가 정확히 5살이었어요. 해외. 형사가 말했던 불법 입양.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운 기분도 들었어요. 죄송한데 혹시 시간 있으시면 저희 집에서 잠깐 쉬어 가실래요? 정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제안했어요. 빈혈도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소정은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 망설임도 뭔가 연기 같았어요. 네, 좋아요. 사실 저도 할머니가 왠지 낯설지가 않아요. 신기하네요. 정자는 소정의 팔을 살며시 잡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팔이었어요. 혹시 이 아이가 놀이터에서 사라진 소정이.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심이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소정은 자꾸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상해요.
이 길이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정자의 마음이 더욱 뛰었어요. 정말요? 어떤 느낌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꿈에서 본 듯한.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소정의 대답이 애매했어요. 마치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는 것 같았어요. 오래된 다세대 주택 앞에 도착했을 때 소정이 갑자기 멈춰 섰어요. 이 집, 왜요? 정자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 빨간 우편함,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계단도. 소정이 우편함을 바라보며 신기해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이 진짜 기억을 떠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연기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정자는 가슴이 뛰었어요. 빨간 우편함은 소정이 어렸을 때부터 있던 거였거든요. 하지만 이 우편함 사진은 실종 당시 신문에도 나왔었어요. 혹시 그 기사를 본 사람이라면 집 안으로 들어선 소정은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이 장롱, 저 식탁,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정말요?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아요. 마치 오래된 꿈 같아서 소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진짜 기억이라면 더 확실한 반응이 있을 텐데. 정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서둘러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어요. 소정이를 잃어버린 후 매일 들여다봤던 소중한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이 사진 좀 봐요. 사진첩을 펼치자 첫 페이지에 어린 소정의 모습이 나왔어요. 그네를 타며 환하게 웃고 있는 5살짜리 소정이었어요. 소정이 그 사진을 본 순간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마치 예상보다 더 선명한 사진에 놀란 것 같았어요. 이건 저예요? 소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 떨림이 감동 때문인지 당황 때문인지 애매했어요. 우리 소정이에요. 30년 전에 잃어버린.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정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 저 같네요. 특히 이 점. 소정이 자신의 왼쪽 볼을 가리켰어요. 하지만 그 반응이 뭔가 계산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럼 제가 할머니, 내 딸이야 소정아. 정자가 소정을 끌어안았어요. 30년 동안 기다렸어. 소정도 눈물을 쏟으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엄마였구나.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연기인지 정자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하지만 정자는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너무 완벽했어요. 너무 우연히, 너무 정확히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졌어요. 엄마, 저는 캐나다에서 자랐어요. 입양 가족이 정말 잘해주셨지만 항상 한국이 그리웠어요. 소정이 말했어요. 그런데 왜 캐나다인지, 언제 입양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가는 것 같았어요. 정자는 더 많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소정의 돌잔치, 첫걸음마, 유치원 입학식. 모든 순간들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정말 제 모습 같아요. 신기해요. 소정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같아요라는 표현이 걸렸어요. 제 모습이에요가 아니라 같아요라고. 그날부터 소정은 정자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 2주는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실수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제가 설거지해도 될까요? 소정아, 편하게 해. 여기가 내 집이야. 하지만 소정은 여전히 어색해했어요. 그리고 정자는 점점 더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소정이 집 앞물건들의 위치를 전혀 모른다는 것,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음식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3주가 지나고 소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법적으로도 모녀가 되면 어떨까요? 왜 그런 서류가 필요할까? 해외에서 살았던 제가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가족관계 증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 들 것 같아서요. 정자는 소정의 말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어요. 왜 이렇게 빨리 법적 관계를 맺으려고 할까? 일주일 후 정자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소정아, 지난번에 말한 입양 서류 써볼까? 정말요? 저는 정말 기뻐요. 소정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뭔가 다른 이유 때문인 것 같았어요. 며칠 후 함께 구청에 가서 입양 서류를 작성했어요. 공무원이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30년 만에 찾으신 딸분이라고요? 정말 극적이네요. 서류를 작성하면서 소정이 덧붙였어요. 엄마, 제가 엄마를 돌보고 싶어요. 해외에서 번 돈도 있고 재산 관리 같은 것도 도와드릴 수 있어서요. 정자는 그 말에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갑자기 재산 이야기를? 아직 그런 이야기는 이르지 않니? 물론이에요. 다만 만약을 위해서라도 저 말고는 가족이 없으시잖아요. 소정의 눈빛이 순간 다르게 보였어요. 그날 밤 정자가 잠든 후 소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잘 되고 있어요. 입양 서류도 끝났고 생각보다 쉬웠어요. 정자는 잠들지 못하고 그 소리를 들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통장은 아직이에요. 너무 성급하게 하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요. 정자는 숨을 죽이고 더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서 오히려 의심받을 수도 있어요. 혹시 다른 증거 같은 건 없나요? 정자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럼 이 여자는 정말로 다음 날 아침 정자와 소정은 함께 시장에 나갔어요. 바로 처음 만났던 그 시장이었어요. 어머, 정자 씨, 그 아가씨가 정말 딸이었구나.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반가워하며 말했어요. 네. 정자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정말 닮았네요. 특히 웃는 모습이. 아주머니가 소정을 보며 감탄했어요. 소정은 부끄러워하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하지만 그 인사도 뭔가 어색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소정아, 어젯밤에 누구랑 전화했니? 소정이 순간 당황했어요. 그냥 친구랑요. 어떤 친구? 캐나다에 있는 친구요. 소정의 대답이 어색했어요. 정자는 확신했어요. 이 여자는 진짜 소정이 아니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30년을 기다린 딸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현실은 너무나 잔혹했어요. 그날 밤 정자는 잠들지 못했어요. 어젯밤 들은 전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30년 전 그 일, 통장,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건가? 며칠 후
정자의 손자 민석이 대학 방학을 맞아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법학과 대학생인 민석은 어릴 때부터 할머니를 무척 아꼈거든요. 특히 소정 고모가 사라진 후 할머니의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민석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낯선 여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소정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민석아, 이 사람은 내 고모 소정이야. 드디어 찾았어. 정자가 기쁘게 소개했지만 목소리에 이전만큼의 기쁨이 없었어요. 민석은 깜짝 놀랐어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에게 들었던 소정 고모 이야기. 하지만 할머니 표정이 뭔가 복잡해 보였어요. 반가워요, 민석아. 많이 컸구나. 소정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네. 고모님도 반가워요. 민석은 즉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던 고모와는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석은 자연스럽게 질문했어요. 고모님, 해외에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캐나다에서 살았어. 토론토에서 소정이 대답했어요. 민석은 고등학교 때 교환학생으로 토론토에 6개월간 있었거든요. 토론토 어느 지역에 사셨나요? 저도 가본 적 있어서요. 소정이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게 다운타운 쪽이었어요. 다운타운이면 정말 넓은데 구체적으로 어느 거리요? YONG 스트리트 쪽인가요? 아니면 퀸 스트리트 쪽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너무 오래되어서 소정의 대답이 애매했어요. 민석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럼 지하철은 어떤 라인 타셨어요? 토론토 지하철은 색깔로 구분되거든요. 그게 차를 주로 타서 소정이 식은땀을 흘렸어요. 민석은 확신했어요. 토론토에서 30년을 살았다면 지하철 라인 정도는 알아야 하는데. 그럼 겨울에 PATH 시스템 많이 이용하셨죠? 지하 쇼핑몰 연결된 PATH? 소정이 완전히 당황했어요. 아, 지하도 말이에요. 토론토 겨울은 워낙 추워서 모든 건물이 지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소정이 억지로 웃었어요. 민석은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도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며칠 후 민석이 다시 할머니 집을 찾았을 때 소정이 베란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 손자가 너무 파고들어서 토론토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알고 있어요. 민석이 문 뒤에서 듣고 있었어요. 네, 조심해야겠어요. 혹시 들킬까봐. 그런데 30년 전 소정이 정보는 확실한 거죠? 민석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30년 전 소정이 정보라고? 알겠어요. 더 조심하겠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해요? 민석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확신했어요. 이 여자는 가짜라고. 아, 민서가 왔구나. 소정이 급하게 전화를 끊으며 인사했어요. 고모님, 누구와 통화하셨어요? 아, 그냥 캐나다에 있는 친구랑. 소정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정자가 과거 이야기를 꺼냈어요. 소정아, 내가 어렸을 때 자장면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기억 안 나니? 소정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아, 기억이 잘 안 나요. 민석이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고모님은 짜장면보다 우동을 더 좋아하지 않으셨나요? 정자가 깜짝 놀랐어요. 아, 맞다. 우동이었지. 짜장면은 싫어했는데. 소정이 급하게 말했어요. 아, 맞아요. 우동.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민석은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할머니는 분명히 짜장면이라고 했는데 소정이 바로 우동이라고 동조한 걸 보고 확신했어요. 또 다른 날 민석이 할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고모님이 정말 맞나요? 뭔가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요. 정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민서가 사실 나도 의심스러워. 지난밤에 이상한 전화 통화도 들었고 정말요? 어떤 통화요? 30년 전 일이니 통장이니 뭔가 계획된 것 같았어. 민석이 자신이 들은 전화 내용도 얘기했어요. 저도 들었어요. 돈 이야기하고 30년 전 소정이 정보 어쩌고 정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정말 가짜일까? 할머니, 확인해 봐야 해요. 요즘 독거노인 대상 사기가 정말 많대요. 민석은 대학 선배 신민기를 떠올렸어요. 형, 혹시 이런 경우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요? 신민기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완전 전형적인 가족 행세 사기야. 특히 실종 사건을 이용하는 건 정말 악질적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증거가 필요해.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야 경찰도 움직일 수 있어. 민석은 집으로 돌아가며 결심했어요.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며칠 후 민석은 소정의 결정적인 실수를 포착했어요. 소정이 할머니께 엄마, 제가 은행 업무 좀 도와드릴까요? 캐나다에서 이런 일 많이 했거든요라고 말했는데 그 직후 한국 은행 시스템이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모순된 말을 한 거였어요. 고모님, 방금 전에는 은행 업무를 잘 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모른다고 하세요? 소정이 당황했어요. 아, 그게 캐나다랑 한국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건 비슷할 텐데요. 입금, 출금, 이체 같은 건 소정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날 밤 민석은 할머니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할머니, 이제 확실해요. 그 사람은 가짜예요. 그럼 우리 진짜 소정이는 할머니, 혹시 진짜 고모님이 살아계실 수도 있어요. 그 가짜가 30년 전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추적하면 정자는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어요. 가짜라는 사실은 절망적이지만 진짜 소정이 살아있을 가능성은 희망적이었어요. 민서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민석은 며칠 동안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했어요. 소정의 행동 패턴, 모순된 발언들, 그리고 수상한 전화 통화들을 기록했어요. 어느 날 오후 민석이 할머니 집에 갔는데 소정이 또 베란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이제 거의 다 됐어요. 할머니가 완전히 믿고 있고 통장도 내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석이 핸드폰으로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그 소정이 정보 정말 정확했어요. 왼쪽 볼점까지 성형으로 만든 보람이 있네요. 민석은 충격을 받았어요. 성형으로 만든 점이라고? 그런데 그 손자가 계속 의심하고 있어서
혹시 위험할까봐. 네, 알겠어요.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소정이 전화를 끊고 돌아오는데 민석과 마주쳤어요. 어, 민석아, 언제 왔니? 소정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고모님, 누구와 통화하셨어요? 아, 그냥 친구랑. 소정의 대답이 어색했어요. 민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고모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우리 할머니 딸이 맞나요? 소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 소리야? 당연히 딸이지. 방금 전화 통화 다 들었어요. 성형으로 만든 점이라고 하셨잖아요. 소정이 당황했어요. 그게, 그건, 그리고 30년 전 소정이 정보를 어딘가에서 얻었다고도 하셨고요. 그때 정자가 시장에서 돌아왔어요. 무슨 일이야? 둘이 왜 이렇게 심각해? 민석이 결심을 굳혔어요. 할머니,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고모님이. 고모님이 가짜예요. 정자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소정이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민석이가 저를 오해하고 있어요. 제가 왜 가짜예요? 민석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할머니, 제가 녹음한 거예요. 민석이 방금 전 통화 내용을 재생했어요. 소정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통장도 내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왼쪽 볼점까지 성형으로 만든 보람이 있네요. 정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야? 소정이 점점 추궁받자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뭘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고모님, 토론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30년을 살았는데 지하철 라인도 모르고 PATH 시스템도 모르고 그건 기억이 잘 안 나서 민석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아까 짜장면 이야기할 때도 거짓말 하셨잖아요. 할머니가 짜장면이라고 하니까 우동이라고 바로 바꾸셨어요. 소정이 말을 못했어요. 고모님, 진짜 이름이 뭐예요? 그 순간 소정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동안의 따뜻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눈빛이 나타났어요. 들켰네. 소정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정자가 충격받아 소리쳤어요. 뭐라고? 맞아. 나는 소정이 아니야. 김미영이 본색을 드러냈어요. 내 진짜 이름은 김미영이고 38살이야. 안 돼. 정자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김미영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 그동안 정말 행복하셨잖아요. 30년을 기다린 딸이 돌아온 줄 알고. 어떻게 이럴 수가. 정자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민석이 분노했어요. 할머니 마음을 가지고 장난친 거잖아요. 장난? 나는 진짜처럼 연기했어. 할머니가 원하는 딸 역할을 완벽하게 해줬고, 김미영이 비웃었어요. 그럼 진짜 목적이 뭐예요? 김미영이 여유 있게 말했어요. 뻔하지 않아? 돈이지. 할머니 집값, 예금, 보험금. 꽤 쏠쏠할 것 같던데. 정자가 더욱 절망했어요. 내 돈까지. 이미 은행에서 서류 처리 중이야. 몸이 불편한 할머니 대신 딸이 관리하겠다고 했더니 흔쾌히 해주더라. 그때 김미영이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진짜 소정이가 어디 있는지 정말 알고 싶으세요? 정자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뭐라고? 30년 전 그 사건. 나는 그때 그 조직에 있었거든요. 어린 소정이를 직접 봤어요. 민석이 소리쳤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내가 왜 거짓말을 해? 30년 전 불법 입양 조직? 나도 그 일원이었거든. 김미영이 정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소정이는 1993년에 캐나다로 갔어요. 토론토가 맞아요. 하지만 이름이 바뀌었을 거예요. 정자는 혼란스러웠어요. 가짜가 한 말이지만 진짜 소정이에 대한 단서일 수도.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돈을 더 내야 해요. 김미영이 도전적으로 말했어요. 민석이 휴대폰을 꺼내며 소리쳤어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해봐. 하지만 그럼 할머니는 평생 진짜 딸을 못 찾을 거야. 김미영이 협박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경찰이 들어왔어요. 민석이 미리 112에 신고해둔 상태였거든요. 김미영 씨 사기 혐의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어요. 김미영이 당황했어요. 뭔 소리예요? 저는 정식으로 입양된 딸이에요. 이미 다른 지역에서의 사기 전과가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부산, 대구에서 같은 수법으로 독거노인을 속인 기록이 있네요. 김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그리고 30년 전 불법 입양 조직 관련 수배자이기도 하고요. 김미영이 체포되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할머니, 제 말 기억하세요. 진짜 소정이를 찾고 싶으면 캐나다 토론토를 찾아보세요. 정자는 그 말에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30년을 기다린 딸이 가짜였다는 충격도 컸지만 김미영의 마지막 말이 진짜일 수도 있다는 희망도 생겼어요. 3일 후 김미영이 체포된 후 며칠 동안 정자는 식음을 전폐했어요. 의심은 갔지만 그래도 며칠간의 행복한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진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게다가 김미영이 마지막에 던진 말 마이너스 캐나다 토론토에 진짜 소정이가 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석은 학교도 가지 않고 할머니 곁을 지켰어요. 할머니, 밥 좀 드세요. 민석아, 할머니는 다시 혼자구나. 그런데 만약 그 여자 말이 진짜라면 할머니, 그 사람 말 믿으시면 안 돼요. 사기꾼이 하는 마지막 발악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자는 계속 김미영의 말을 떠올렸어요. 불법 입양 조직의 일원이었다고. 진짜 소정이를 직접 봤다고. 일주일 후 담당 형사 박 형사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김미영 조사 결과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네. 그 여자가 마지막에 한 말. 혹시 진짜일까요? 박 형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부분을 조사해 봤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말요? 김미영이 정말로 30년 전 불법 입양 조직의 일원이었어요. 1990년대 초반에 한국 아이들을 해외로 불법 입양시키는 조직에서 일했다가 2000년대부터 독거노인 사기로 전향한 거였습니다. 정자와 민석이 깜짝 놀랐어요. 그럼 진짜로, 네, 소정량 유괴 사건도 그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미영이 당시 조직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던 거죠. 형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김미영을 더 조사한 결과
당시 조직이 한국 아이들을 캐나다, 호주, 미국 등으로 불법 입양시킨 명단을 일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자의 눈이 조금 밝아졌어요. 그럼 소정이가 정말 캐나다로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김미영이 토론토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을 보면 민석이 물었어요. 그럼 찾을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지만 김미영이 협조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다만 김미영이 정보를 주는 대가로 가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자는 진짜 희망을 느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주일 후 박 형사가 다시 찾아왔어요. 할머니,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인가요? 김미영이 드디어 전체 진실을 털어놨어요. 소정양이 정말로 캐나다 토론토의 한 가정으로 불법 입양됐다고 합니다. 정자는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이에요? 네. 당시 수잔이라는 이름으로 입양됐고, 입양 부모는 토론토에 사는 중산층 백인 가정이었다고 해요. 민석이 흥분했어요. 할머니, 정말 고모님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세월이 흘렀으니 연락처를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박 형사가 현실적으로 말했어요. 한 개월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김미영 사건이 한국과 캐나다 언론에 동시에 보도되면서 캐나다 한인 사회에서 큰 관심을 받게 된 거였어요. 어느 날 오후 박 형사에게 국제 전화가 걸려왔어요. 혹시 30년 전에 실종된 소정이를 찾는다는 한국 경찰서 맞나요? 박 형사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한인회 관계자인데요. 혹시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을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연락드려요. 박 형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가 아는 가정 중에 30년 전쯤 한국에서 온 어린 여자아이를 입양한 존슨 가족이 있어요. 그 아이가 지금은 성인이 되어서 수잔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데 혹시 한국 가족이 찾고 있나요? 네. 몇 년 전부터 한국 가족을 찾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방법을 몰라서 못 찾고 있었다고. 박 형사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혹시 연락이 가능한가요? 네, 제가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분의 한국 가족을 찾으신 건가요? 다음 날 박 형사는 즉시 정자에게 연락했어요. 할머니, 큰 소식이에요. 캐나다에서 수잔을 아는 분이 연락해 오셨어요. 정자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정말, 정말이에요? 네. 지금 캐나다에서 영상통화 연결을 준비하고 있어요. 바로 경찰서로 오실 수 있나요? 민석과 함께 서둘러 경찰서로 향하는 동안 정자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혹시 또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할머니, 떨리세요? 응. 3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진짜 만날 수 있겠구나. 민서가 만약 진짜라면. 할머니, 이번에는 진짜일 거예요. 느낌이 달라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박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곧 연결될 거예요. 긴장하지 마세요. 컴퓨터 화면이 켜지고 잠깐의 침묵 후에 젊은 여성이 나타났어요. 김미영과는 완전히 다른 자연스러운 동양인 여성이었어요. 서구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딘가 정자와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그 여성이 어색한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정자는 그 순간 직감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소정이라는 걸. 김미영과는 완전히 다른, 진짜 가족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소정아, 정말 소정이니?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저는 수잔입니다. 하지만 한국 이름이 소정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왼쪽 볼에 있는 이 점 때문에 한국 가족을 찾고 있었어요. 수잔이 자신의 왼쪽 볼을 보여줬어요. 정자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바로 그 점이 있었어요.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정말, 정말 우리 소정이구나. 같은 날 저녁 엄마. 정말 제 엄마세요? 수잔도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동안 꿈에서만 봤던 민석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진짜 고모님을 만나게 된 거였어요. 수잔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는 6살 때 어떤 사람들에게 데려져서 캐나다로 갔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서워서 계속 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존슨 부부가 저를 입양해서 수잔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한국어로 엄마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수잔이 계속 설명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 대한 기억이 있었어요. 따뜻한 엄마 품, 그네를 타던 기억, 자장가. 정자가 깜짝 놀랐어요. 자장가? 어떤 자장가? 수잔이 조용히 흥얼거렸어요. 잠자리에 누우면 베개 밑에서 귀뚜라미가. 아, 정자가 소리쳤어요. 그거야. 내가 내게 항상 불러주던 자장가. 그날 2시간 동안 모녀는 영상통화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자는 캐나다에서의 생활을, 정자는 딸을 기다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엄마, 저는 캐나다에서 교사로 일해요. 입양 부모님이 교육을 정말 잘 시켜주셨거든요. 하지만 항상 한국이 그리웠어요. 수잔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서 웹캠에 보여줬어요. 엄마, 이거 봐주세요. 그것은 어린 시절 그녀가 그린 그림들이었어요. 모두 한국의 집, 한복 입은 여자, 그네 등을 그린 그림들이었어요. 와, 이걸 캐나다에서 그렸니? 네, 어렸을 때부터 자꾸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입양 부모님도 신기해 하셨어요. 엄마, 제가 곧 한국에 갈게요. 수잔이 약속했어요. 그래,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게. 2개월 후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정자와 민석은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자는 손에 소정의 사진을 꼭 쥐고 있었어요. 할머니, 떨리세요? 응. 3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진짜 만나는구나. 곧이어 입국장 문이 열리고 수잔이 캐리어를 끌고 나타났어요. 정자는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자신의 딸이라는 걸. 엄마, 수잔이 달려와서 정자를 끌어안았어요. 소정아, 우리 소정이. 정자도 딸을 꼭 안았어요. 2사람은 공항에서 끝없이 안고 울었어요. 30년간의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수자는 자신의 어린 시절 방을 보았어요. 정자가 그대로 보존해둔 방이었어요. 이 인형, 이 책들, 정말 제 것이었나요? 그래, 내가 가장 좋아하던 곰돌이 인형이야. 수잔이 곰돌이 인형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상해요.
정말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며칠 후 수자는 30년 전 자신이 사라진 놀이터를 찾아갔어요. 여기서, 여기서 제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 이 그네에서 놀고 있었는데 수잔이 그네에 앉았어요. 무서운 기억이, 낯선 사람들이 저를 데려갔던 정자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한개월 후 수자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엄마, 저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곳에서 엄마와 함께 수자는 서울의 국제학교에서 영어 교사 자리를 구했어요. 어느 날 수잔이 정자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김미영 씨에게 편지를 써볼까 해요. 왜? 그 사람 때문에 저를 찾을 수 있었잖아요. 물론 나쁜 일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수자는 김미영이 수감된 교도소에 편지를 썼어요. 김미영은 그 편지를 받고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렸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수자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정자와 민석과 함께하는 일상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느 날 수잔이 정자에게 말했어요. 엄마, 캐나다 입양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셔오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그분들께도 직접 인사드려야지. 캐나다에서 존슨 부부가 한국을 방문했어요. 공항에서 만난 순간 정자와 존슨 부부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우리 소정이를 잘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정자가 말했어요. 수잔도 우리 딸이에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존슨 부부가 대답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존슨 부부는 한국 여행을 했어요. 수잔이 어렸을 때 살던 집, 사라진 놀이터, 그리고 한국의 문화유적지들을 구경했어요. 마지막 날 존슨 부부가 정자에게 특별한 선물을 줬어요. 수잔이 캐나다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린 그림들이었어요. 수잔이가 어렸을 때 그린 거예요. 항상 한국과 한국 엄마를 그렸어요. 정자는 그 그림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수잔에게 또 다른 행복한 소식이 있었어요. 엄마, 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정말? 어떤 사람인데? 학교에서 만난 분이에요. 한국계 미국인인데 저처럼 입양됐다가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어요. 며칠 후 수잔이 남자친구 마이클을 데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마이클이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입양됐거든요. 수잔처럼 언젠가는 한국 가족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며칠 후 마이클이 정자에게 정식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수잔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정자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좋지. 우리 소정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6개월 후 수잔과 마이클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한국의 전통 혼례와 서양식 결혼식을 모두 치렀어요. 결혼식에는 존슨 부부도 캐나다에서 와줬어요. 그리고 김미영도 출소 후 조심스럽게 축하를 전했어요. 진짜 가족의 사랑은 가짜가 나타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 그리고 때로는 가짜를 통해 진짜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되기도 한다. 재미있었다면 박수 짝짝. 눈치 보지 말고 좋아요. 꼭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